네, 앞 시간에 내 편을 많이 만들라고 그랬죠. 예. 그럼 많이 습관을 들여가지고 네. 몸에 기억을 시키라고 그랬죠. 예. 근데 그 기억을 완전히 다 시키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 공부가 되는가 하는 문제가 좀 남았죠. 예.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그 차담 시간에 그걸 좀 얘기했는데, 그 자기가 그 실행을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 우리가 결정을 하잖아요. 예. 아까 단빵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해야 돼. 예. 근데 우리 이제 보살님이 좋아하시니까 맛보러 가잖아, 손님. 옆에서 먹지 말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아군이 지금 먹으라는 아군이 95명이요. 그러니까 안 가고 싶어도 가버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예. 그런데 손이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것을 저항을 해야 돼. 5명이. 그러려면 이제 그걸 우리가 의식적인 저항이라고 그래요. 그 이제 마음 공부를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마음 공부하는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안 하고 싶은데 내 몸을 하라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 네. 어떻게 하냐면은 그 과정하고 결과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돼. 아까 이제 빵 얘기하면은 저것을 내가 먹으면은 그때는 졸지 뭐라도 좀 있으면 밥도 못 먹고 내 건강에도 나쁠 것이라는 결과가 뻔히 나오지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참는 거예요. 손이 가다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동물하고 인간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자기 본능을 잠시 지연시키는 그 과정이 있어 인간한테는. 내가 지금 화가 확 나잖아요. 몸은 지금 95%가 아홉 놈이 지금 화를 내라고 해. 근데 내가 보아하니 화를 내서는 안 되게 생겼거든. 그러려면은 화를 지연을 시켜야 돼요. 그것이 이제 그 보통 이 메타인지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은 내가 행동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잠시 바라보는 거예요. 제3자 입장에서. 그게 이제 그 결과를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이거 해버리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안 하는 쪽이 결과적으로 나한테 좋을 것이라고 잠깐 한 순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짐승들은 그런 게 없어. 막바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살아오면서 저래서는 안 되겠다는 걸 알고 있어. 경험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발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잠시 지연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뭔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를 살펴보라, 나를 살펴보라, 또는 관조를 해보라 하는 소리가 전부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짐승들은 관조 못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 행동을 관조를 하고 결과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그 순간이 있죠. 멈추는 순간에. 요 순간을 자주자주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한 번 해가지고 되겠어요, 이것도? 아까 100번 이상. 자주 훈련을 시켜가지고 나의 손이 나가지 않도록 보고만 해도 딱 결정이 되도록 이렇게 힘을 길러놔야 돼. 이게 소위 말하는 마음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참선, 염불 또는 무슨 윗바사나 하는 것도 전부 그 원리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윗바사나에서 자기 몸의 움직임을 관찰을 할 때 손이 지금 갈라갈 때 짐승 같으면 그냥 가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가는 방향하고 왜 목적이 어디가 있는가를 한번 관찰하는 거예요. 누출하는 거예요. 지연. 이러면은 그 결과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손이 막 가려고 하는데 순간 0.1초라도 멈추는 거예요. 0.1초 차이예요. 멈추면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는 동물의 차이점이에요. 이제 알겠죠? 그럼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죠? 내가 지금 상대방이 미운 놈이 싹 지나가는데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미운 감정이 확 들어. 그런데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미운 감정이 확 오르는 순간 0.1초가 멈추는 거야. 이놈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지 하고 거기서 억지작용을 시키는 거야. 이게 이제 한 번 해가지고는 잘 안 돼요. 몸에 기억을 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자주자주 이런 훈련을 마음 훈련을 시켜가지고 나중에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그야말로 제어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가야 된다. 스님 그게 생각심이에요? 아니 이제 그게
이제 그 심리학에서나 뭐 여러 학자들이 거기에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 사람들이 다 다르는데 제 생각에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보통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 우리 의식적으로 뭘 한다라고 얘기할 때. 근데 불교에서는 그 생각을 뭐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 이렇게 나누는데 그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그 순간 0.1초간 지연시켜서 한번 살펴라. 왜냐하면 짐승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생각이에요. 그것도 그 다음에 그 생각을 지연시키는 생각도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을 굳이 학자들은 뭐라고 또 나누냐면은 내가 알고 의식하고 있는 것은 의식이라 하고 무의식 쪽에 나온 것은 무의식이라고 하자 이렇게 두 개 나누는데 그 사이가 별로 그 경계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 눈 깜빡이는 거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하죠. 그리고 막 호흡하는 거, 숨 쉬는 거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심장이 뛰는 거 여러분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의식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끄덕끄덕했죠. 지금 본인은 모르죠. 모르는데 의식하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러죠. 경계가 모호해서 그래요. 그건 반은 의식이고 반은 무의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 내가 또렷하게 내가 의지가 있이 생각하는 것은 이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의식과 밑에서 작용하는 무의식의 관계는 딱 잘라서 어디까지 경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아까 그 무의식에다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지금 그랬죠. 습관이 돼야 돼. 그래야 나도 모르게 올바른 판단을 그쪽으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주자주 한 놈한테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뭐든지 수련 그렇게 얘기해요. 수련이라는 건 한 번 하는 걸 수련이라고 하지 않아요.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벌써 훈련까지 연자가 들어가죠. 마음 공부하는 건 뭐라 그래요? 수련? 연자가 들어가죠. 왜냐하면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주자주 해가지고 내 몸에다 확 각인을 시키면은 그 다음에는 의식이 일부러 하지 않아도 이놈이 알아서 지가 알아서 해요. 이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무슨 뭐 불교식으로 뭐 팔식에다가 저장을 시켜놨다가 나중에 끄집어내서 다시 쓰고 또 저것은 자의식이라 해가지고 제7식이 어쩌고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자의식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자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내가 포함된 의식 그걸 자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자 우리 생각에도 어디까지가 내가 들어가고 어디까지 내가 안 들어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식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냥 크게는 동물적인 마음, 본능 여기다 잠시 멈출 줄 아는 인간적인 마음 두 개만 가지고 얘기해도 충분하다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 평소 얘기는 머리 아프게 막 그 유식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유식 이제 성광영 보살이 말씀하신 그 책을 보니까 거기는 다 좋은데 너무 우리 불교 그 팔식에다가 때려 맞추려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의식이 어떤 것은 육식은 자의식이 아니고 칠식은 자의식이라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걸 생각식이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 생각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하는 게 다 생각이잖아. 나 없이 생각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뭐 한다라고 인지하고 하는 것들은 의식이요. 그런데 아까 고개 끄덕이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두 개 합해졌어. 그러니까 보니까 경계가 없더라 그거야.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특히 인도 불교에서는 인도 철학에서는 그 세분하게 구분하기를 좋아해. 그래야 이제 학자처럼 느껴지잖아.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이것은 뭐 무의식, 어디까지 의식 이런 게 없어. 계속 쭉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저는 그래서 늘 그 인간을 연구하려면은 인간만 뚝 떼놓고 연구하면 안 돼. 진화의 관점에서 봐야 돼. 인간은 어디서 왔어? 가까이로는 침팬지에서 왔어요. 그러면은 침팬지하고 인간의 지금 벌어진 기간을 보면 600만 년 되는데 그것도 침팬지하고 막 벌어졌을 때는 뭐 차이 안 났어. 세상 우리 인간의 뇌가 이렇게 커진 거는 한 200만 년 전부터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뇌는 어디서 왔겠어요? 침팬지에서 왔어요. 거의 대동소이에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거기서 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갑자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무슨 뭐 자의식이 어쩌고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지금 침팬지가 자의식이 있다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해요? 없어요? 저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인간만이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 지금 우리 인간은 침팬지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했잖아요. 침팬지 자의식이 있어요. 연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개, 고양이 자의식이 있을까? 있죠. 있어요. 단지 그 깊이나 그 섬세함이 조금 단순할 뿐이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 같은 이제 원숭이 같은 경우는 자기들도 협동을 해요. 짐승이 하나 있으면 협동해 와서 쫓아 잡아요. 그런데 사람도 가서 협동해서 하지요. 그런데 차원이 조금 달라. 원숭이들은 자기밖에 몰라. 잡아놓고 자기들끼리 먹어. 누가 먹든 말든 상관없이 누구한테 나눠줄 생각 안 해. 그런데 인간들은 상대방 이타적으로 협동을 할 줄 알아. 그게 원숭이의 생각에서 조금 고차원 조금 높인 거예요. 그게 다 없어진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인간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인간만이 자아의식, 나라는 의식이 있고 동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진화의 관점에서 항상 봐야 돼요. 진화에는 그 틀이란 게 없어. 항상 연결이 쭉 돼 있어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영장류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다 간단하지만은 의식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굳이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자의식하고 딱 경계를 짓는다든지 생각을 갖다가 쪼개가지고 전오식, 60, 70, 80 이렇게 쪼개서는 머리만 아프고 실용성이 없다진 거예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 70, 80 많이 들어봤죠? 공부도 했죠? 써먹을 때 어디가 있어요? 아무 써먹을 데 없어요. 그러면 실용적으로 해야지. 자, 제일 좋은 것은 머리도 안 아프게 아까 동물적인 그런 의식. 여기서 우리는 약간 인간이 고차원적으로 조금 섬세하게 표현했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얘기를 좀 더 드리다 보면은 지금 침팬지 같은 경우는 얼굴이 털이 시커멓게 나 있죠. 그건 성을 내는지 좋아하는지 잘 몰라. 이 벽을 내 벌리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포카페이스가 돼가지고 저는 뭔 생각하지 모르겠죠. 그런데 인간은 얼굴을 보면 그 감정이 그대로 나타나. 왜 그랬겠어요? 이것도 진화의 과정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여러 사회생활을 하다 보고 협동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다음에 내 마음도 전달해야 돼. 그걸 일일이 얘기 다 입으로 하고 행동을 할 필요 없이 눈만 딱 보면 알기처럼 돼 있는 거야. 그게 우리가 그동안의 그 경험으로 쌓아온 훈련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털이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요? 털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점점 털이 없어지는 거예요. 침팬지에서. 그래야 이렇게 정확히 내 감정을 표현하지.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부부가 같이 오래 살면 닮는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뇌에는 그 거울 유전이라는 게 있어. 그건 뭐냐면 상대방이 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그 공감력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얼굴을 찡그리면은 나는 알아. 상대방의 감정을. 아, 지금 불편하고 뭔가 기분이 안 좋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냐면은 상대방이 찡그리려면은 그 뇌에서 그 영역이 있어. 찡그린 뇌에. 근데 나도 그 상대방의 그 얼굴을 보면 나도 그 영역에서 찡그려 그 순간. 그걸 거울 유래라고 해요. 거울처럼 여기서 보면 반대편으로 대칭으로 그대로 나타난다고 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 마누라가 항상 찡그려. 그러면 신랑이 항상 볼 거 아니야. 그러면 신랑은 찡그리지 않아 사실. 찡그릴 수도 있고 안 찡그릴 수도 있지만은 내 같은 영역에서는 항상 찡그리는 거야. 상대방을 모방해. 이해가 됐죠? 거울.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마누라가 쌩긋쌩긋 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웃지 않고 참으려고 해도 이 머리에서 웃고 있는 거야. 따라가는. 그럼 우리 내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이 활동을 하는데 우리 얼굴을 담당하는 고유 영역이 있어. 그럼 자꾸 웃게 여기서 만들면은 우리 얼굴 신경들이 저절로 항상 웃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닮아가니까 늘 같이 보면 닮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겠죠 이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앞에 계신 부처님 쳐다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처럼 내가 지금 활동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기다 이상한 사람 해놓고 보면 꼭 그렇게 내가 발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장난이 아니고 실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는 뭘 봐야 되겠어요? 좋은 것만 봐야 돼. 머리로는 당연히 좋은 것만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 쌓여가지고 내 몸이 기억하면은 나중에 내가 하지 않으려 해도 저절로 돼버린다. 자, 내가 상대방을 보고 화를 확 내면 어떻게 했어? 상대방이 화를 내지 않아도 상대방 거울 누더니 작동해가지고 상대방 마음속에 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반대로 생각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화가 나게 하려면 내가 화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웃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웃어요. 내가 웃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잖아요. 예. 이건 마음 공부하고 상관없어. 예. 그냥 원리, 그 물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니까. 예. 이런 걸 아셔야 돼. 근데 이런 원리를 모르고 무작정 마음 공부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 이럴 납득이 잘 안 가, 이해가.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쉽죠. 네. 네. 간단하죠. 예. 자, 두 가지. 하나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그게 95%는 그렇게 돼. 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것들. 아까 얘기하는 내 몸에 지금 체온 조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 수현정 보사님 앉아 계시죠. 앉아 있으려면 가만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는 것도 아무 생각 없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무의식적인 뇌에서는 엄청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수분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체온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맥박이 빨리 뛰는지 안 뛰는지 전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우리 의식해요? 안 하고 있죠. 네, 맞죠. 그런 부분이 100가지 우리 생각 중에 95%가 지금 우리가 의식하고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동작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걸어가잖아요. 우리가 의식하고 걷나요? 그냥 제대로 되잖아요. 지절로. 저절로. 예. 지절로가 아니고 이미 그것까지도 우리 뇌에서는 전부 계산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이미 습을 너무 많이 했어. 물고기부터 우리가 그 진화의 과정을 생각하면 이미 너무 많이 손발을 움직이고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모르고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지 내가 작동 안 한 게 아니고 작동을 해서 그것이 지금 행동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우리는 몰라. 너무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고개 끄덕하는 것도 너무 그동안에 많이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근데 어쩔 때는 알 수도 있어. 그게 이제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의식하지 않아도 이 신체가 알아서 저절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돌아가. 만약에 이게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자, 여러분들 이 무의식이 없는 사람 그 실험을 해봤어요. 한번 걸어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걸어가보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걷지 못해. 어떻게 그래야 하냐면은 바로 올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의식적으로 올려야 돼요.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올려가지고 보고 저만 좀 보고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해버리잖아요. 왜 그래? 이미 처음부터 숙달돼가지고 계산이 돼 있어. 자, 땅이 움푹 패인데 아무 생각 없이 쭉 계단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내려가려면 엄청나게 어려워. 계산 다 해야 돼요. 발에 힘을 얼마나 주고 어떻게 계산하려면 여러분 계산하고 있다 끝나지 세월이. 그런데 우리는 이미 너무 자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행동의 95%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 이게 무의식적으로 된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그동안에 너무 많이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몸에다가 이것을 기억을 다 시켜놔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5%는 어디다 쓰냐면은 돌변 상황이 있어. 늘 하던 것이 아니고 잘 뭔가 좀 이 상황이 바뀔 때가 있잖아. 예측하지 못한 것.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소위 의식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가다가 뭔가 이상하면 멈춰야 돼. 응?
그 멈추는 것이 0.1초의 지연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의식이 하는데 이게 5% 의식이 담당하는 거예요. 이게 짐승한테는 좀 있는데 영장류까지는 좀 있는데 우리 인간에 와서 조금 더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동물들은 생각이 없는데 인간이 생각이 있다 이런 소리 해서 되겠어요?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 의식의 95%가 동물적인 생각인데 거기서 5% 정도가 잠깐 지연시키는 그 작용을 하는 이 되뇌피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장 원숭이도 다 있어. 그 차원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생각이 있니 없니 의식이 있니 없니 뭐 자의식이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지. 머리만 아프지. 그러니까 마음 공부한 데는 그게 필요 없다. 아까 말한 몸에다가 습관적으로 의식을 메모를 시켜 놓으면은 그게 나중에 내가 신경 안 써도 저절로 되는데 이 저절로 되는 것은 에너지가 소모가 안 돼. 응? 에너지가 거의 0이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하려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성비로 따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좀 힘들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몸에다가 저장을 시켜놓으면 그 다음에는 뭐 에너지 하나도 소모 안 되고 저절로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의식으로 뭘 하려면 그때마다 소모가 에너지 소모가 엄청 많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에너지 20% 이상을 뇌에서 쓰거든. 그 의식이 주로 써. 머리 싸움에. 그 여러분들 어려운 책 한두 시간 읽고 나면 진이 쭉 빠잖아요. 에너지가 얼마큼 소모돼서. 근데 다 아는 책이라면 여러분 에너지 소모 되겠어? 한마디씩 뻔히 아는 거잖아. 마하바냐 바냐신경 다 알죠? 그걸 외울 때 에너지가 들어가요? 안 들어요. 신경 하나도 안 써서 입으로 저절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런데 에너지 소모 0%. 그런데 모르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마하 그 다음에 뭐더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에너지가 지금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 자동 장치하고 자동이 안 됐을 때 아직 습관이 안 됐을 때 머리를 헤아려가지고 자동으로 넣는 그런 그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의식을 자꾸 해가지고 그 의식이 무의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꾸 연습을 해가지고 몸에다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습관화시키는 거죠. 습관화시키면은 아까 우리 저기 그 동가고사님 새벽에 5시 일어나신다는 때 한 8, 9시 일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러지만은 그 사람들 안 해봤으니까 엄청나게 힘들어. 그러나 동파고사님은 0%도 안 들어 에너지가. 이 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지는 거예요. 이거 힘들 것도 없이.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마음 공부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몸을 습관화 시켜버리면 마음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나쁜 일, 좋은 일 있잖아요. 좋은 일 많이 하다 보면은 나중에 좋은 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어떻게 돼? 몸이 가서 해버리는 거예요. 나쁜 일을 그러면 자주 하면 어떻게 돼?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몸이 어디로 가겠어요? 나쁜 쪽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 공부이 아니에요. 아니, 이 원리가 마음 공부냐고 아니냐고. 마음 공부할 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필요하지. 엄청 필요하고 이게 가장 기초가 돼. 기본이. 핵심. 수련. 이렇게 하면 이게 마음 수련이지. 뭘 이런 이치도 모르고 무슨 무엇이 어쩌고 자의식 막 이런 소리 해가지고는 헛된 지식만 늘어나지 나한테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 설명 드리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좋은 생각을 습관화시키려는 거죠. 습관화시키면 내가 좋은 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쥐가 알아서 해버려. 네. 이게 마음 공부라니까. 그래서 마음 공부라는 것은 거기다 그 마음 수련이란 말 아까 얘기했죠. 수련을 최소한 수천 번, 수만 번은 자꾸 해야 돼.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진도를 좀 나가야겠네요. 네. 26페이지 봅시다. 자, 26페이지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리불언 천지의 자실 기구여
천지 차실 기구여. 다발 다발 아디차실 여기년해탈 아디차실 기년해탈 사리불 언 사리불언 지차구야 지차구야. 천활 기년해탈 역하여고 천할 기년해탈 하여 사리불 무견부다 사리불 무견다 천활 천할 여하 기구 대지목 여하기구 대지목 다발 다발 해탈자 무소원설 해탈자 무소원설 오오시 부지소원 고시 부지소 천활 천할 원설문자 개해탈상. 언설문자 개해탈상 이제 그래놓고 이제 그 천녀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에 다시 묻는 거예요. 안 보이다가 천녀가 갑자기 유마일실에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천지차실 천녀요. 그대께서는 이 유마일실에서 머무른 지가 얼마나 됐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가 미리 짐작해 보지만은 사리불은 천녀라는 형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거기 있다가 얼마나 있다 나왔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물음이 틀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마일 거사가 처음에 대중들이 병문안 올 때 자기 방장실을 전부 텅 비게 해서 침실 하나만 놓고 혼자 앉아 있었죠. 그 실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지금 다 들어있어요. 사실 유마일 실이란 게 다른 얘기로 하면 텅 빈 공실인데 텅 빈 공실이란 건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의 마음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란 게 어때요? 이쪽으로 자주 가면은 그쪽이 쌓이고 이쪽으로 자주 가면은 이쪽이 쌓이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딱 평등해.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자, 모든 사람의 마음은 평등하다고 얘기하면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저 사람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태어나고 나는 이런 부모 만나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인간은 이 지구상에 딱 태어난 순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문제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지금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낳아주실 때 여러분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인간은 처음부터 어때요? 평등해. 출발이 다 평등하다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서로 비교하니까 저 사람은 금수저인데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난가 하니까 불평등한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내가 이 지구상에 처음 딱 떨어지는 순간은 그냥 0에서 제로점에서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평등한 점에서.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우리가 행복은 어디가 있는가를 알려면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럼 처음부터 가지고 나온 사람은 유리하니까 행복하고 나는 빈손으로 왔으니까 불리하다 이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이 있는 만큼 그 처음 거기서도 항상 처음이에요. 없는 사람은 없는 만큼 항상 처음이에요. 왜? 인간은 각자가 아주 고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은 전부 다 공평한 거예요. 시작이. 그리고 그 나머지는 자기가 어떻게 채워가냐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예요. 지금 뇌과학에서도 보면은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우리 그 뇌가 다 완성된 채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50% 정도 만들어지고 50%는 남겨놔. 네가 살면서 채워가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애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몰라. 그냥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을 그 특성의 뇌 구조만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 누가 채워야 돼? 자기가 살아가면서 주변 환경, 경험, 학습 이래가지고 그 나머지를 채워가는데 어느 때까지 채워지냐면 보통 25살까지 그게 채워져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큰 골격은. 그 다음에 더 세세한 것은 죽을 때까지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뇌 가수성의 원리예요. 우리의 뇌는 쓰면은 쓸수록 발달하고 안 쓰면 퇴보한다는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나이가 70, 80 혹시 드셨어도 나는 이 나이에 공부 못해 하면은 그냥 못하는 거야. 이 포기하고 안 하니까. 그 유명한 공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네 스스로 금을 지어버렸다고.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 이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쓰면 쓸수록 가소성이라는 거 변한다는 거예요. 쓰면 변하고 안 쓰면 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응? 그게 이제 이 신경 가소성이라고 이제 이런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머지 그 이 채워 넣는 것은 자기가 채워 넣는데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까요? 런던에 이제 택시 기사들 얘기를 해드릴게요. 뭔 얘기냐면은 런던의 그 도시는 구획 도시가 아니고 처음에 조그만 도시에서 더 필요해서 또 느려달고 느리고 해가지고 길이 꼬불꼬불해. 그러니까 그 길을 택시 기사들이 운전을 하려면 엄청 힘드는 거야. 거의 한 320개 정도 경로가 있고, 그 다음에 거리가 한 2만 5천 개 있고, 그 다음에 상징적인 그 빌딩이 한 5만 개 있어. 그 빌딩에 2만 개 있는데 그 빌딩에 이름까지 다 해야 돼. 그러려면 최소한 한 4년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런던에서 택시기사 운전하려면 그렇게 힘들어.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그것을 이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그 4년 동안 뭐가 변했나 하고 뇌를 찍어보니까 그 주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이 있어. 해마가 보통 사람이 이만한데 그 사람도 이렇게 커졌다는 거야. 그러고 이 사람들이 은퇴를 해가지고 다시 운전 안 해. 안 하니까 원래대로 쪼그라든 거야. 이게 이제 뇌 가소성을 얘기하는 거야. 쓰면은 쓸수록 이게 커지고 안 쓰면 쪼그라들어. 우리가 지금 치매 걸린 사람들 전부 얘기했죠. 왜 쪼그라드는가? 안 쓰니까 쪼그라들어가지고 이제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신체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 에너지를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해. 그러면 쓸데없는 밥만 먹고 있으면 우리 몸 입장에서는 저는 쓸데없는 왜 에너지만 축내고 있지 할 거 아니에요? 도태시켜야 돼. 우리 요 뇌에서는 지금 이것저것 적었을 때는 막 다 쓰더니 이 사람이 50, 60 돼가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 만사 이제 싫어. 그러니까 내가 여러 지역이 쉬고 있는 거야. 안 쓰는 부분이 많아. 그러니까는 우리 몸 입장에서는 그놈을 쪼그라뜨려 없애는 게 안 쓰니까 자꾸 쪼그라들어. 쪼그라드니까 이제 전에 있었던 기억도 사라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이제 치매에 걸리는 거예요.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지금 이 공부를 하면은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써야 돼. 한문도 익혀야 되고 원리도 파악해야 되고 그러니까 머리를 팍 쓰니까 치매 걸릴 일이 없다 지금.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머리를 쓰면서 죽으라 이 말이지. 그래서 쓰면 더 강화되고 안 쓰면은 쫄아들고 퇴보한다. 그 간단한 이치잖아요. 자, 그럼 아까 뒤가 요약하면은 우리가 동물적인 몸에다가 기억을 시키면은 쉽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쫄아들고 안 쫄아들고 문제는 똑같잖아. 자주 쓰냐 안 쓰냐.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간단해요. 어떤 방향으로 자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응? 이것만 알면은 이제 부처님의 원리가 왜 다 들어있어요. 일체유심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막 복잡하게 얘기할 게 뭐 있어?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다 말했는데 지금 천녀가 유마일실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은 텅 빈 곳이잖아요. 텅 빈 곳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출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 마음을 얼마든지 지금 출발선상에서 자기가 알아서 시작하되 자기가 알아서 그 내용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얼마만큼 많이 채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리불은 그 텅 빈 곳을 모르고 그냥 형상에만 먼저 집착해요. 형상에 집착한다는 건 뭐냐면은 상대방과 나를 비교해가지고 구분을 짓는 거예요. 아까 말한 분별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처음부터 지금 틀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천녀는
이 방에 머무른 지가 얼마나 됐어? 기, 이, 구여와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천녀가 답하기를 아디 차시 나는 이 방에서 있기를 여 기년해탈했어요. 기라는 것은 60을 얘기해. 기년이라고 60 먹은 사람, 노인네를 말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어르신을 존중해서 하는 말을 기년 그래요. 여기서는 천녀가 사리부를 존경하는 어투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리부께서는 언제쯤 해탈하셨어? 이렇게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것만 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 예. 해탈에는 예. 현상하고 상관없어. 현상에 빠지면 해탈이야. 중생경계예요. 예. 왜냐하면 또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인간은 출발할 때부터 다 평등하게 출발한다는 이치를 알아야지. 너는 금수저고 나는 흙수저니까 안 돼라고 출발하는 것은 사리불의 생각이에요. 이해가 됐죠? 예. 그 해탈이란 게 뭐냔 말이에요. 바로 모든 중생들은 사람들은 출발선에서 평등하다. 모든 기회는 평등하다는 그런 생각이 해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해탈이란 것은 어디 갇혀있다가 내가 풀려나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해탈이 아니야. 이게 해탈이란 것은 밖에서 얻거나 또는 깨달음처럼 남들이 없는 것을 내가 더 크게 가진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본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본래 모습은 우리는 처음부터 평등하게 태어났고 내가 누구든지 그 내용은 자기 자유의사대로 채워나갈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예. 바로 이걸 해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리불이 천녀에 대한 어떤 밖에 드러난 현상을 비교해서 물어보니까 천녀는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해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공부 좀 한다는 당신이 그럼 언제부터 해탈했어? 이렇게 반대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뭐 아는 사람 같은 그냥 깜짝 놀라겠지. 한숨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리불이 물어보기를 아직도 지금 못 깨달은 거예요. 지차구야. 네가 해탈을 얻은 만큼 내가 여기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리불이 오 그렇게 오래 있었어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 해탈이라는 게 오래 있고 짧게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나오다 기회가 더 좋았고 조건이 좋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해요. 모든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평등한 출발점은 똑같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리는 그게 아니에요. 너 언제부터 출발했어? 나 좀 늦었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사리한테 반대로 지금 물어봐. 그럼 너는 당신 언제 해탈했어? 하니까 자기는 해탈한 지 오래됐거든. 그리고 오 그렇게 오래됐어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야. 그럼 사리불 마음속에 자기가 해탈한 지 오래됐다는 것은 무슨 생각이에요? 해탈이라는 것은 남들이 그전에 내가 못했는데 이제 해탈했고 너는 못했는데 나는 지금 했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없애주려고 지금 천녀가 자꾸 질문을 왔다 갔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모르는 상태예요. 여기까지. 천하 그러니까 천녀가 말하기를 기년 해탈려 가요고 반대로도 물은 거예요. 선생님께서 기년 해탈을 하신지 또 하여고 이렇게 오래됐습니까? 그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말하기를 이제 그때 조금 알아챘어. 아 이 문제가 잘못되구나. 그러니까 무경무사들 묵묵하게 이제 대답할 뻔한 거야. 아 이건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한 거구나. 한 방 맞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천녀가 그 기회를 듣다 또 물어본 거야. 여하 기구라는 것은 기년이란 말이 오래됐은 연장자가 나이 먹으신 지혜로운 연장자님 그 말에 사리불께서 대지무 그 커다란 큰 지혜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을 못하고 이렇게 묵묵히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사리불이 답하기를 해탈차 무서운 해탈이라는 것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직도 지금 모르는 거야. 지금 초점을 못 잡았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야 진리라는 것은 언어로 표현해서는 안 돼.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심전심이고 해탈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로서 무슨 설명 어떻게 할 수 있어? 개구직 차이다. 입만 벌리면 틀려. 묘한 말들 쓰는 거야. 그럼 어쩌자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서문에 개구직 차이란 말이 있어.
야 어떤 질문을 던져놓고 입만 뻥긋하면 틀린 거야 그때는. 왜냐하면 깨달음의 세계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을 입 뻥긋하면 이미 10만 8천 도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구죽 찾구만. 개구랑 입만 벌리면 어긋났다고 말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 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리불도 해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는데 해탈이 무엇이냐 언제 해탈이냐고 물어보면 사리불이 지금 입을 뻥긋하면 큰일 나게 생겼다. 말해보시 하니까 말을 안 하자니 그렇고 하려고 하니 아이고 이거 말했다면 큰일 나겠네. 그래서 해탈자 무소언설 이거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보고 놓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사리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짐작이 가죠. 아란의 소승행자 사리불의 수준이 아직 여기까지밖에 못 왔다는 거예요. 해탈이라는 것은 어딘가에 있고 내가 그것을 얻고 해탈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 이런 고정관념이 생각이 여기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탈을 막 하려고 하니 그 해탈이 오겠냐. 왜 역사는 사리불은 지금 해탈을 못한 상태예요. 내용으로 보면 고로시 부지소원.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부지소원 내가 뭔 말을 해야지 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녀가 말이고 은설문자 개해탈상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은설문자 그대로가 다 해탈의 모습. 여러분 금강경에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일체제법 개시불법. 일체법 개시불법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일체 모든 것이 다 불법 해탈이라고 했는데 왜 글자 혹시 하필 글자만 해탈이 아니냐 이 말이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까 꽃 얘기했죠. 여러분 하찮은 꽃도 사람한테 이 얼굴 아니 그 빵그대로 웃게 해주는데 인간이 만든 위대한 언어 글자가 왜 나쁘냐 이 말이 해탈이 아니냐 이 말이야. 하다못해 체인은 돌멩이도 다 해탈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글자가 해탈이 아니냐. 말이 되는가? 자 우리가 여기까지 놓고 생각해 볼 때 인간이 얼마나 생각에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죠. 공부한답시고 부처님 공부한답시고 깨달은답시고 막 지금 몸부림 치고 있잖아요 사람들. 그래야지 되겠냐 이 말이지. 왜? 해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목표물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간 남이 찾아간들 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해남에 오실 때 서해남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지도에 정확히 있어.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 길로 운전해서 오신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사람이 서해남 어디로 가요? 저 동쪽에 어디 있단다 이래버려. 그럼 여러분 찾아올 수 있겠어요? 못 찾는 거예요. 그럼 해탈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해탈을 그 길을 가서 해탈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탈이란 뭔 말인지 몰라죠.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얘기 물어보면 사람마다 엄한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다 부처님을 동시에 다 믿지만은 부처님이 무언가를 각자 설명해라고 하면 전부 틀린 소리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만공부의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삶을 실제하지 않는 것, 그걸 추구해서 문제. 우리가 깨달음 존재하지 않아. 해탈 존재하지 않아. 이 마이크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사과 있어요 없어요? 사과가 뭐냐 하면 갖다 이렇게 보여주면 돼. 그런데 해탈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보여줄 수 있어요? 집어다가? 그 다음에 깨달음이 뭐냐 하면 집어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처가 뭐냐 하면 집어다 보여줄 수 있어요? 못하잖아. 내 손으로 집어가지고 상대방한테 보여줄 수 없거나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은 실제하지 않아. 이걸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이름만 붙여놨어 상상으로. 그렇게 이름 붙여놓으면 좀 편하거든. 야, 나 오늘 기분 나빠. 그러면 상대방이 그만 알죠. 야, 저 사람 기분 나쁜 거 없다. 그런데 기분 나쁘란 말이 없이 내가 지금 내 기분 나쁜 걸 상대방한테 설명을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 못하겠어. 못한 거야. 설명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정도의 감정을 기분 나쁜 걸로 서로 가정을 하자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걸 기분 나쁜 걸로 합시다 이런 거지. 기분 나쁜 거란 실체가 없는 게 사실은. 응?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 하면 그 정도 하는 것보다지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나쁜 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응? 자, 어떤 사람이 집이 한 2채 있어. 응? 그러면서 자기가 아이고 나 집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집이 없어. 그런데 금방 살 정도 이제 돈이 모아졌어. 그럼 어떤 사람이 더 만족할 것 같아요? 응? 집 없어도 금방 살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은 행복한 거야.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서 와? 집 개수로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런다고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누구한테 보여줄 수도 없잖아. 그러면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수식어 표현.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지금 찾으려고 하잖아. 찾으시겠어?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자꾸 전부 물어보셔. 그러면 자기가 행복하려고 산다는 거예요. 그 행복이 뭐냐고 집어서 내 보여주시라고 아무도 못해. 이게 문제라는 게 이게. 그럼 행복이 없는 것이냐? 없는 건 아니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알고 행복이라는 개념은 있지만은 행복이라는 실체는 없어요. 그런 이런 이론적인 것을 원리를 알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행복 추구의 가장 훌륭한 방법은 모든 생명체는 평등하고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한다는 이치를 우리가 알자는 거지. 그게 여법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진실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자체는 실체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복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여기서님 사리불이 아이고 글자 같은 것은 말이라는 것은 해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천녀가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말 자체가 그대로가 해탈사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해탈이고 아니고 상관없어. 인간이 그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얼마 많은 가치를 거기다 부여하냐에 따라서 해탈인지 아닌지 이거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글자를 해탈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 근데 글자를 해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어떤 쪽이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글자를 왜 만들었어? 삶에 유리하니까, 편리하니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만들어 놓고는 그건 해탈 아니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맞죠, 현실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는 평소에 쓰는 게 전부 언어면서 왜 마음 공부한테 딱 들어가면 언어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은 거 아니야. 얼마나 웃겨요. 그럼 이런 거 똑같이 자기가 밥을 실컷 먹어놓고 나 지금 밥 필요 없어. 밥 때문에 배불러가지고 밥 필요 없다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언어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무슨 해탈 있지도 않은 걸 찾으면서 이거 언어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말이 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가 공부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신기루 존재하지 않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틀렸다가 거기서 또 넘어져가지고 더 한 번 틀리는 거예요. 그걸 이중전도라고 해요. 전도 망상이라고 해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지. 자, 그 다음에 벌써 끝났습니다. 네. 오늘은 너무 잔소리만 하다가 진도를 못 나가고 중요한 거. 하여튼 수고들 했습니다.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